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 속은 타들어가는데 이 와중에 그 얘기를 해볼게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거기에 지금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매일경제 5면입니다. 불화설 진화 나선 두 윤핵관. 누군지 아시겠죠? 마스크는 썼지만 익히 눈에 익은 얼굴들입니다. 장제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이 형동생 하는 사이죠. 두 사람이 어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점심 먹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먹고 나왔을 때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어떻게? 아니 식사를 다 어떻게 하려고? 혹시 요즘에 불화설이 좀 계속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저께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 둘이서 얼마 만에 단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간단하게 나누실 건지. 아니 뭐 어떤 말씀을 나눠요. 그냥 뭐 평상시에 똑같죠. 사돈도 하고 당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지인하고 만났어요. 다른 정치인하고 만난 게 아니라.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거기서 불화설 관련해서 왜 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번 두 분의 분석은 왜 나온 거예요? 불화설 관련해서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불화 갈등 없다고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거예요? 다음에 내가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저녁 거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바빠요. 너도 바쁘면서 계산은 거 어느 분이 하세요? 당연히 형이 해야지. 신경민 의원님, 저 상황을 바라보는 일반 시청자 그리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대선 때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입장에서 저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쳐요. 아, 너무 기쁘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 다 진정됐고 없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밥이 넘어가냐? 천불이 날까요? 뭐 반하지 않을까요? 그 불화설은 뭐 근거가 있죠.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뭐 밥 한 번 먹는다고 다 불식될 것 같으면 뭐 그런 불화설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 권력투쟁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1차 권력투쟁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나타난 거고 징계 이후에 하여튼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차 권력투쟁이 진행 중인데 그 일식당에서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소될 권력투쟁일 리가 없고 저런 식으로 불화설을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머리 구조도 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들어 출입을 하면서 저 일문일답도 좀 유치해 보이고요.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좀 뭐 쌈박한 거 다른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오늘 많이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상황도 오늘 기사도 대부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거북한 기사도 많고 불편한 기사도 많고 그럼에도 질문 드려볼게요. 저 상황 멀리 지지자분들까지 또 그리고 지지하지 않으시는 시청자분들 국민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저 상황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 저걸 지금 반기는 모습일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참 둘이 아주 잘 나간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구나.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언론에서 저렇게 막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김행카가 이야기한 그런 지점으로 만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저게 정치권의 가십 기사라고 해서 만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개파의 수장끼리 개파 정치의 수장끼리 만났다면 뉴스가 되지만 저 두 사람 권성동 장제원을 만난 게 무슨 기사가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 보는 이준석이 떠나가더니만 아 저 둘이가 이제 완전히 실세네. 저 둘이 이야기하는 게 뭐 바쁜 모양인데 서로가 안 싸운다 그러고 뭐 안 싸워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고 끝낼 그럴 살 아닌가요? 뭐 나는 바쁘다. 아, 약속도 많고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합니까? 저는 저 도대체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의원들조차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글쎄 저 의미를 하나도 부여할 것 없다고 보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요. 신성범 의원님 웬만하면 어떤 이슈, 현안 때 보통 2, 3분은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1분 내로 끊었어요. 지금 이상.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당 내에서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오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그분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대행, 직무대행이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 뭐 그런 음악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 볼게요. 국정 지지율 하락과 여소야대, 권성동 리더십이 주목된다. 여기 뭐 자세한 건 제가 읽어봤는데 안 읽을게요. 어쨌든 요즘 제일 잘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언론들이 보기에도. 유용화 교수님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 권력이라는 게요.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 쭉 봐왔지만 그 칼끝입니다. 이게 높이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요. 우리가 수차례 봤잖아요. 수십 차례 봤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저렇게 지휘하고 모르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아까도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얘기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 능력과 자질 이런 걸 통해서 탕평에 입각해서 인사를 해서 이 국정 전반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윤핵관들만 나오는 거예요, 윤핵관. 언론의 기자들도 윤핵관만 하여튼 취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공천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국정 운영에 포스트에 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끌어나가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다. 뭐 능력과 자질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건지 그럼 두고 봐야겠으면 참 이거는 국민들한테 불행으로 다가는 거고 네. 국가로 입장을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엄청난 그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네.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혹시 모르긴 몰라도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혹시 용꿈 꾸고 있을까요? 용꿈이 될지 이무기 꿈이 될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이제 후반기에 갔을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간다면은 용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요,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두 사람,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이나 초기에는 이제 그 대통령과 친한 사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국민들 선택을 받아서 이런 그 실세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권력의 여당 내부에서는 최고 정점에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네. 영꿈이 될지 하는 것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공 여부 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약 어떤 변화를 준다면 지금 대통령실 뭐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이게 그 행정관들 이게 뽑는 거 보면은 우리가 늘공과 어공이라고 그러죠. 공무원들 그냥 어느 부처에 있는 네. 사람들 데려오면 늘 공무원이다 그래서 늘공이라고 그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었다가도 또 그 뭐 국회에 있으면 공무원 직분이니까요. 그리 가지만 정치권에 있던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초기의 어떤 인사 스타일 보면은 어공보다는 늘공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상상력도 중요한데 네. 늘공들만 있으니까 늘공들만 수가 많으니까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빈약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앞으로 보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완한다면은 어공을 많이 등용을 시켜라.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선일보 기사 보면서 이제는 한 1분 정도씩만 얘기 들을게요. 조선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지금은 그리고 대표죠. 대표죠. 당원권만 정지됐을 뿐이지. 자,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에 올랐던 모습, SNS 올라온 모습 이거 좀 초점 맞춰서 얘기해 볼게요. 이준석 전국 돌며 우군 찾게 나서고 있어요. 신경민 의원님 1분만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월요일로 끝이니까요. 재심은 무망하다고 보고 법원도 별로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 지금 천하를 주요하면서 젊은 당원들을 만나는 거고요.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징계로 봐서 윤핵관과 윤심의 마음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도를 봐서도 윤핵관이 나를 이렇게 쳐내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5월 아웃설, 6월 아웃설 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젊은 당원들을 모아서 다음 당권에 대비하자. 지금 이 전략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여론전이죠. 하하. 6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해를 넘길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신성범 의원님 6개월 지나서 6개월 동안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는 잘해볼게요. 라고 고개 팍 숙이고 들어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지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나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저는 잘하는 게 바닥과 당원이에요.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가서 지역 다니면서 당원들 만나서 혼도 나고 당신 대표가 그게 무슨 짓이었으라고 좀 혼도 나면서 자기 단련해야 돼요. 저는 잘하는 거다. 그리고 SNS 하지 말고 언론에 나오지 말고 전국을 정말 배낭 메고 다니면서 한번 민심을 들어봐라. 그게 정치인 이준석을 다시 재탄생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혹독하게 자기 단련해야 돼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나온 그 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당대표감으로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한 23%인가요? 네, 23%. 제 기억이 맞군요. 압도적으로 뭐 물론 2등 안철수 뭐 의원이 있습니다만 또 압도적이라면 안철수 의원이 또 서운하겠군요. 이런 격차로 여전히 1위예요. 뭐 인기, 지지 그 바닥은 기반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22%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준석 당대표가 이용당하고 팽당한 것이다. 결국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핵관에 의해서 권력 핵심에 의해서 팽당한 것이다. 참 안타깝다. 근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또 풀어야 될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경찰 수사입니다. 아하. 결국 성상납 의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 조사 정도 하고 있는데 6개월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본인은 뭐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6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윤리위가 7월 7일, 물론 음력은 아닙니다만 7월 7석, 7월 7일 날 열렸죠. 그러니까 결과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윤리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내년에쯤에야 돼야지 당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계산 시간한 거고 이 시간을 계산한 거고 문인철 평론가님. 네. 진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미 국민의힘 내부 더 나아가서 여권에서의 이준석 대표 정치 생명은 거의 좌초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초됐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그 여론 낮은 지지율,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힘을 받고 자신감 있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아웃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게 바닥인지 또 더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정말 그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함부로 아웃시킨다? 경찰 어떤 그 내용이 결과가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아웃시켰다가는 정말 또 다른 역풍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역풍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웃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만 잘 넘어가고 이준석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화려하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시간 나누고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제 소통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뙤약볕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당원 가입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앞으로 도전이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아침 열배 경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